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HLB입니다. 지금 HLB의 이제 월장의 하락, 최근의 하락, 네, 이런 것들이 과연 HLB가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밀린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HLB만의 악재가 아닌 시장 변수가 좀 많이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고요. 네, 우리가 그 두산 로보 환불일을 주목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이전 재료권 차라리 그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자스닥이 저 도쿄증권거래소에 이제 통합이 되어 버렸죠. 이럴 바에는 뭐 공매도 천국인 이 코스닥 시장이 일본처럼 차라리 통합이 돼 버리는 거. 이거 생각할 수 있는 그 요소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통합을 해 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최근 양상이라면 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외신 보도에서 나왔던 그 선낭함 건과 관련해서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항상 이제 한국 언론은 좀 며칠 뒤에 기사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언론에 나중에 기사화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요. 기준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금 현재 HLB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집할 수 있는 종목이 최근과 같은 시장 조정 시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중을 확 실어서 집중을 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최근 시장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집주도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이거 매집하셔서 대박 시세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가 뭐 지금 HLB에 응원을 한다면 한마디로 파이팅 HLB 뭐 그거죠. 뭐 더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자, 오늘도 여러분들 그 파이팅 HLB라고 상단 전화번호로 응원 문자 많이 주셔서 진짜 다시 되살아나는 HLB를 한 번 더 우리가 목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지금 그 두산 로보틱스에 그 여러분 33조 자금이 몰렸잖아요. 이틀간에 걸쳐서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그렇게 많이 몰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그게 몰리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전체적인 조정이 좀 온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근데 이 여러분 두산 로보틱스가 환불일이 바로 그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33조 자금 중에서 청약이 된 그러니까 배정을 받은 주식 대금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금들이 다시 주식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최근에 이쪽으로 자금이 증시 자금이 몰리면서 이쪽으로 좀 매기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 주식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던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작용되지만 근데 요것이 이제 환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좀 활기가 좀 다시 돌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점검을 드렸지만 HLB는 기술 성장성 기업이지만 영업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매출이 엄연히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잠식도 해당이 자원 잠식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대부분 그 기술 성장성 기업들이 우려하는 관리 종목 편입니다. 이런 것도 되지 않을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고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리버 캄렐리 줌합건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사실. 그죠? 지금 당장 크게 못 올라서 그렇지 다른 부담은 사실 없거든요. 최저리 픽싱 가격 다 됐겠다. 사실 뭐 지금 현재 큰 부담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크게 불안할 그럴 HLB는 절대 아닌 상황이잖아요. 시장이 뭐 밀린다고 해서 환불일 되면 다시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다시 되돌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코스피 이전 재료도 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뭐 그 부분에 대한 기대 여전합니다. 일단 그 재료가 나온 것들을 좀 보면은요. HLB 제약이 차세대 필러 개발 나선다. 뭐 이 재료가 있었어요. 뭐 물론 주가는 막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HLB입니다만은 이런 건에 대한 재료들은 꾸준히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예, 제가 지난 주말에 말씀을 드렸던
선낭암건과 관련해서 좋은 선례가 나왔던 그런 부분, 임상 이상이다 하더라도 신약 승인을 바로 따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외신을 통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국 언론에서는 또 뭐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며칠 뒤에 항상 또 기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사도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요 재료는 이거는 이미 지난 9월 20일에 나왔던 것이고, CG 인바이츠와 관련해 가지고 재료가 나온 게 좀 있죠. 캄렐리 주합 임상 결과를 에스모 여기서 공개를 한다, 이런 재료가 나온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HLB가 뭐 잘 아시다시피 주가가 이 내리갈 때는 수급이 작용돼 가지고 수급이 더 우선해 가지고 힘이 좀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재료가 좀 또 안 통하는 그런 기미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아쉬운 모습이고, 공매도가 또 기승을 좀 부리죠. 네,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는데 한 10.59% 정도 공매도 비중이 나왔죠. 네, 공매도량은 뭐 얼마 안 돼요. 54,000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거래가 이게 작다 보니까 51만 주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비중이 이제 커진 것일 뿐이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공매도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제 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꼬리를 신경을 안 쓰고, 여하튼 간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그 27,000원하고 28,000원 선대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결국 이제 HLB도 진 회장이 주가를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가가 한번 무너지면은 어때요?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진 회장이 많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일단 28,000원대 라인은 사수할 수 있는 1차, 그리고 27,000원은 2차 지지대 라인인데, 이 라인대는 유지가 될 걸로 우리가 생각을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신약 승인이라는 큰 목표가, 큰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고, 뭐 사실 재료들이 나오는데도 힘이 없는 그런 부분을 보여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니 해도 최근에 몇 개월간에 걸쳐서 지지대가 됐던 27,000원대는 쉽게 꺾어지지 않는 흐름이 전개되리라고 당연히 이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코스피 이전 건과 관련해서 뭐 이사회 건과 관련한 재료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로 좀 봐야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좀 들고, 이게 그리고 항상 이 추석 전에는 시장이 좀 약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요. 명절 때 쓸 자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주식 매수를 좀 연휴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추석 전에는 좀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뭐 금리 인상 기조 계속 유지하겠다, 뭐 그리고 뭐 환율 올라가고 뭐 유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미 국채 금리가 뭐 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압박을 좀 준 거죠. 여기에다가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까지 가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HLB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주식 시장에 지금 현재 악재가 좀 겹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결국 추석 전에 주가 약한 부분은 결국 이제 지나가면 나아지는 부분이고, 두산 로보틱스는 환불이 이제 일어날 상황이고, 그죠? 그리고 금리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은 금리 인상은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미리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지금 당장은 없다. 뭐 주가도 뭐 이미 내렸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넋두리 비슷한 겁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 결국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결국 이제 통폐합이 됐던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자스닥, 우리의 그 코스닥 같은 거죠. 여기 이제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차라리 그렇게 돼서 공매도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HLB 입장에서도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와요. 쭉 보면은 자스닥 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코스닥 시장이 뭐 존폐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본 벤처기업 위주의 자스닥 시장, 호주 GM 사례, 그거죠. 결국 자스닥은 JPX에 통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으로 통합된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으로 통합이 된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돼서 코스피 200 종목에 속하지 않아 가지고 공매도 부담을 좀 덜어냈으면 하는 그런 넋두리 섞인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그죠? 뭐 최근에 뭐 주주분들의 심정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차라리 이렇게 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제가. 예. 어쨌거나 우리가 기대를 저버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대 라인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시장이 좀 압박을 좀 주는 측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일단 보자고요. 여하튼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 변수 중에서 뭐 코스피 이전권이라든가 중요한 정보는 나오는 즉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메시지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매 사인도 역시 긴급한 기민한 매매 사인을 해야 될 경우는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은 문자를 좀 받는 시스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구비하시고 주가를 보더라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HLB라고 문자 많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꼭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HLB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많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매집주를 말씀 좀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말씀 좀 드릴 테니까요. 네, 자,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릴게요. 네, 자, 약속드린 대로 제가 9월 달에 그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뭐냐면 무상증자가 500% 이상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1의 포인트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전기차 신규 사업을 이미 진입한 전기차 2차 전지 네,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섹터는 이쪽에 지금 현재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진출 초입 단계로 미국 법인을 완전히 설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회사가 IPO가 임박한 것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저 잡주 뭐 1,000원짜리 몇천 원짜리 이런 거 아니고요. 3만 원에서 한 7만 원 선 정도. 그러니까 이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무실적 면에서 벌써 우량하다는 것을 주가에서 나타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최근에 옛날부터 매수한 게 아니라 최근에 집중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이 가능한 거예요. 매집주는 항상 이미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여기서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걸 해야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잠깐 제가 어떤 참고적으로 월봉을 보여드리면 이런 정도의 종목입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과거에 대여섯 배 시세를 쉽게 단기간에 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되게 이제 이런 정도 전력이 있는 종목들은 되게 끼가 있는 종목이죠. 네, 끼가 다분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부터 한 2, 3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정도 패턴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죠. 네,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종목입니다. 되게 여러분들 요즘 무상증자 그 한기업들이 크게 시세 내는 종목들 많이 보셨죠? 미래산업, 네,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한 세 더블 정도 나고 조정을 받고 있죠. 네, 미래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500% 정도 증자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 과거에 생각나실 거예요. 노터스라고 아시죠? 노터스. 그러니까 지금은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몇 배 시세 터졌어요, 여러분. 자, 800% 정도 무상증자 해가지고 3,000원에서 45,000원까지.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냈잖아요. 그죠? 15배 정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상증자 기업들의 시세 폭발은 무섭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조강 ILI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조강 ILI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서너 답을 났나요? 네, 그 정도 시세를 냈던 종목이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너무 작죠. 너무 작아서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 까지지 않으면서 급등을 할 종목을 잡아야죠. 그죠? 네, 까지지 않으면서 급등을 할 종목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싼 거 잡아서 무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갖고 있다가 더 밑구덩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진짜 주의하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제 저는 무상증자가 500% 이상 정도 가능하면서도 리스크가 좀 적은 종목, 네, 이런 종목을 일단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상장 주식 수도
얼마 안 돼요. 1,000만 주에서 2천만 주 사이기 때문에 되게요. 여러분들 그 좀 큼지막한 기업이 상장 주식 수는 되게 1억 주까지도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니 뭐니 해가지고 유상증자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장 주식 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기차 쪽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성장성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성장성이 조금 결여된 기업인데 이 건 때문에 성장성이 크게 급증을 한다는데 포인트를 두실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근데 이 무상증자 500%를 하는데 사실은 이 무상증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뭐 힌트를 드린다면은 유보율 가지고 우리가 되게 평가를 하죠. 뭐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을 합한 거. 그러니까 기업에 얼마나 현금적 여유가 있느냐. 네, 이걸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이 유보율 자체가 한 5,000%에서 한 2만 % 사이에 있는 종목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재원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목표는 한 세 더블 정도를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무상증자를 이제 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잡은 건데 그게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격 요건이 이제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끼가 있다는 종목.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전기차 이 신규 사업은 이미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해서 여기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업체예요. 그리고 벌써 현대차 그룹의 장장 8년간 이 제품을 투입하기로 계약이 막 임박했다 이거예요. 네. 자,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큰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8년간 이 제품을 투입하기로 계약이 임박됐기 때문에 이 건을 특히 그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그 제가 그 들은 바에 의하면 한 8천억 정도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8천억 정도. 네. 자, 요 정도면은 이 모멘텀도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나게 강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한 30%, 20%, 40%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타인자본 거의 안 쓰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미국 법인 XXX 홀딩스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매출은 현대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법인권도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이번에 설립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또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자회사 IPO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이 자회사가 바로 그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 이쪽 애들이요. 최근에 그 특징적인 거는 자본금을 축소했어요. 소위 감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적이 나빠서 감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주식을 줄이려고 감자를 했어요. 되게 이렇게 주식을 줄이는 것은요. IPO 하는 기업들이 되게 사전 작업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자본금을 벌써 줄이면서 이런 패턴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이 기업의 상장이 바로 임박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회사 IPO권도 지금 이제 임박했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아까 그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게 외인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집을 예전부터 한 게 아니고 최근에 한 8월 말부터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입이라고요. 얘네들이 미리 많이 사줬다면 이미 주가는 올라갔거나 또는 그 매도에 대한 압박이 있죠. 근데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 패턴이 상당히 저는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상당히 할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월봉 차트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뭐 다른 거 보여드리면 좀 아무래도 너무 티가 나죠. 월봉으로 보면은 과거에 그 한 2, 3년 전에 그 대여섯 배 시세를 냈다고 그랬죠. 제가 대여섯 배 시세를 낼 정도로 상당히 한번 움직이면 엄청난 끼가 다분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 3배 정도만 봅니다. 3배 정도만 보지만 과거에도 보면 한 대여섯 배 시세 냈던 종목이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단계죠. 월봉상으로 쌍바닥이야. 월봉상으로.
보이시죠? 네, 충분히 보이시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자,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매집을 해서 대박 시세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매집주잖아요. 매집주. 여러분, 매집주입니다. 그러니까 매집주라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여러 날에 걸쳐서 수량을 비중을 엄청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100%라고 볼 때 한 최소한 50% 정도는 이 종목으로 담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승부를 보는 거예요. 총 계좌 수익률은 주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당연히. 네. 뭐 5% 10% 사가지고 할 종목이 아닙니다. 대개 한 50% 이상은 사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죠? 네. 제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포인트가 무상등자 500% 이상 가능한 종목이라고 그랬죠. 네. 맨 위 상단 전번이 있죠. 네. 여기다가 매집 이렇게 문자 한 통 주시면 됩니다. 네. 문자는 이건 뭐 무료죠. 네. 무료입니다. 예, 유료가 절대 아니에요. 매집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막바로 매집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 매집주로 달랑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관리를 합니다. 케어를 해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종목 우리가 팔아서 진짜 수익을 완전히 챙길 때까지는 제가 케어를 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 매집주 꼭 한번 잡으셔서 대박 시세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 이렇게 문자 한 통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매매 잘 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